오늘은 신작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 관해서 직설적인 해설과 짤막한 품평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레벌레이션 오브 메서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법의 공개라는 말인데 포괄적인 의미를 풀어 말하자면 사고 암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된 사고 말이죠. 소규모에서 대규모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기획된 사고에 관해서 사전에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예고하는 행위를 레벌레이션 오브 메서드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네, 저도 불과 2달 전에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세상에는 부를 축적하고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인명을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고하는 까닭은 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을 두려워해서 죄의 무게를 덜고자 하는 의도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기획 범죄를 넌지시 알리고 화를 면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요즘엔 업이라는 말보다 카르마라는 말을 자주 쓰죠. 저도 그 힘을 믿습니다. 타인을 해치거나 저주하는 등의 물리적 정신적 에너지는 장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위로까지 실로 다양한 형태로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어느 분들께는 미신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그런 걸 바로 코앞에서 무수하게 목격했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으로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힘과 규칙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허황된 잠꼬대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보잘것없는 감투 하나 가지고서도 유세와 위세를 떨며 남을 깔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가 그러면 그 밑으로도 멜반이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어제 오늘만 듣는 소리가 아니죠. 새삼스러울 것 하나 없는 얘기죠. 그렇죠? 여담으로 아내가 가진 지위로 바깥에서 유세 부리는 놈들은 병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천성이 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학문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제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나 인터넷 세상에서나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은 꼬투리만으로도 어떻게든 남을 깔아뭉개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물며 정치, 경제, 금융 및 국가의 기반과 기관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계급의 사람들 눈에 똥오줌만 가려도 사람으로 취급받는 오늘날 대중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겉으로는 견고한 법과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자들이 사람을 벗겨먹고 짓밟는 수단과 방법이 바뀌었을 뿐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력한 집단이란 것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대개 특정 종교 집단과 극우 집단의 변두리에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귀엔 음모론처럼 들릴 법한 그런 말들이 무수하게 나도는데 개 중엔 헛소리도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 말이 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2달 전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영화도 어쩌면 사고암시 영화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그가 말하길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의 제작사 하이어 그라운드 프로덕션이 미셸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소유라는 겁니다. 역사상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이었죠. 한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언급을 많이 한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미셸 오바마의 김치 사랑은 우리 옆집의 홍길동 씨와 그 집 아들내미 딸내미까지도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국내에선 두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인인데도 말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 두 내외가 한미 극우들 사이에서 세계 경제 포럼의 꼭두각시로 불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세계 경제 포럼이 바로 그 강력한 악의 집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음모론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 선 너머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음모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영상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 하나입니다. 조회수가 5만이 넘는 게시물이고 댓글이 361개가 달렸는데 거의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역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영화 슬렌더맨에서 말했던 그 질병의 일종입니다. 몇몇 분들은 여기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집단의 존재와 사고 암시라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지, 제가 그것을 실제로 포착했다거나 빈번한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영화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만다와 클레이는 이제 슬슬 황혼을 바라볼 나이이지만 아직까지도 다정하고 오손도손하게 사는 부부입니다. 스라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만다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족 모두가 롱아일랜드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네 사람에게 묘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서 딸 로지는 광적으로 애청하던 시트콤 프렌즈를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네 사람은 해변에서 한가롭게 논일다가 산만한 유조선이 모래사장을 덮치는 바람에 큰 봉변을 당할 뻔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느닷없고도 뜬금없이 빌라의 주인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게 두 가족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데, 이튿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과 두 가족을 숨막히도록 긴장시키는 묘한 기운이 롱아일랜드를 엄습합니다. 음모론자들이 이 영화를 사고암시 영화라고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사이버 어택.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무신경하지만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인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데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 바로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그곳에서 늘 떠드는 말들이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무시무시한 재변이 온 인류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변종 혹은 신종 감염병, 그리고 사이버 어택이 빠질 수 없죠. 영화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의 주 소재가 바로 사이버 어택입니다. 덧붙여 영화 후반부에 가면 아치가 원인 불명의 괴질에 걸려서 이가 몽땅 빠지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사이버 어택으로 미국을 전복시키는 건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설에 불과합니다. 스파이를 심어서 군사위성 몇 개 정도는 해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관이 운용하는 통신위성까지 포함해서 무려 3천여 대가 넘는 미국의 위성을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마비시킵니까? 그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하는 쪽은 손 놓고 가만히 있나요? 여기서 무엇보다 빠뜨릴 수 없는 얘기는, 영화에서 묘사하는 규모의 사이버 어택이라면 그것은 단순 공격이나 테러가 아닌 침공 행위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어택만으로 한 국가의 군사 기반까지 죄다 붕괴시킨다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리어 그런 짓은 상대국에게 전쟁 명분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세상에 어느 누가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한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음모론자들은 또 이렇게 대꾸할 겁니다. 내부의 음모. 내부의 음모.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선 미국이란 나라가 깡패국 또는 악의 세력으로까지 불리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극 중에서 조지가 그 악의 세력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조지는 대단한 실력을 가진 투자 전문가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은 각계 각층의 네로라 하는 거물급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연줄이 닿습니다. 조지가 극중에서 클레이에게 말하길 어느 대단한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해졌다며 사이버 어택의 3단계 과정을 알려줍니다. 1단계, 고립. 교통과 통신을 마비시켜 표적의 눈과 귀를 가린다. 2단계, 동시다발적 대혼란. 적국의 공포와 역정보를 퍼뜨려 쿠데타와 폭동을 유도한다. 3단계, 자멸. 1단계와 2단계가 성공하면 적국은 쿠데타와 폭동으로 자멸하며 손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적으로 붕괴한다. 이것이 조지가 말하는 가성비 최고의 국가 전복 전략, 사이버 어택입니다. 웃음보가 터진 분들은 여기서 실컷 웃고 넘어가십시오.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면 추악한 본성으로 거품물고 날뛰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성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선과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마비되고 슬로건이나 플래카드가 내걸린다고 해서 쿠데타와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고, 설사 그런 난리통이 터지더라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쿠데타가 장기화되기도 전에 교통망과 통신망은 금세 복구됩니다. 넉넉 잡아서 2달쯤 걸릴까요? 자동주행차를 해킹해서 도로를 막아봐야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깟 거 치우는데 1달도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매한 동물인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대통령 집무실과 펜타곤, 그리고 각 군사시설에는 유사시에 대비한 직선 전화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궤도의 모든 위성이 몽땅 망가져도 군대는 아무 문제 없이 통제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예술의 본질을 잠시 떠들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술이 뭐냐고 물어보면 끼케야 인터넷에서 긁어온 누구누구의 말을 따라하는 게 고작이더군요. 자기만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죠. 예술의 시작은 관심의 요구입니다. 그냥 관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다만 그 사람들에게는 방구석 여포들에게는 없는 가치 있는 철학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행위의 원동력입니다. 개중 누군가에게는 행위의 목적이 부와 명성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몽상과 망상의 실현이 행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드물게 그런 행위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죠. 주로 미술계와 음악계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화계에서의 작가들과 연출가들의 통상적인 예술 행위는 치열하고도 치밀한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도 열의 1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일찌감치 매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로버트 맥기가 말했던 것처럼 교의야말로 영화 예술 행위의 목적이죠. 그 교의가 영화라는 형식으로 관객을 만났을 때 행위자의 목적과 관객의 감흥이 소통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자 예술의 본질입니다. 예술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도맡은 샘 에스마일의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아쉬운 게 제가 원작 소설을 읽지 않은 탓에 비교 분석이 안 됩니다. 소설을 영화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색을 거쳐야만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덜어내기도 하고 없던 걸 추가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영화 내용은 결론적으로 레벌레이션 오브 메서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영화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이버 어택이란 것부터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괴질이나 그림자 세력 따위는 일찍부터 영화 예술인들이 도구로 즐겨 쓰던 소재거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하고 상투적인 소재죠. 그리고 주제가 인간과 인류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자에게서 나올 법한 것이 아닙니다. 광고 일을 하는 아만다는 사람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인간 혐오자입니다. 동시에 염세주의자이기도 하죠. 아만다의 대사 중에 지난 팬데믹 동안 질리도록 들었던 말이 나옵니다. 이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팬데믹을 겪고 나서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 사람들이 부쩍 는 거 아시죠? 아만다란 캐릭터 자체가 시대 반영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이 실체화되면서 두려움이 휩싸인 그는 서서히 깨달아갑니다. 결국엔 나약한 인간으로서 자신도 누군가를 원하고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남의 빈집에 기어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던 로지는 DVD 진열장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시트콤의 마지막 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TV 앞에 자리 잡고서 기쁨과 기대로 미소 지으며 영화는 마무리되죠. 그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데 말입니다. 꼭 현실 세계의 덕후들과 그 모습이 영락없이 닮아 있습니다. 듣자니까 5년 이내로 디지털화폐 CBDC가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건 카드나 휴대폰에 저장된 무엇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모델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직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모델은 신체 활동 데이터에 기반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람 몸에 그것을 심을 거란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특허청에 추론한 그런 기술 말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뭐긴 뭐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지. 영화 인타임에서 보셨던 그런 세상이 실제로 멀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은유라는 기법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청하는 분들이라면 곧 병원에 가지 않아도 웬만한 병은 집에서 진단받게 될 거란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다 서물 인터넷 시대의 기초공사입니다. 이부자리에서 눈뜨고 감는 시각부터 먹고 입고 바깥으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까지 싸그리 데이터에 저장되고 기관의 판단하에 특정 개인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게 될 겁니다. 제주도의 15분 도시를 시범 구축한다는 것도 제도화의 물밑 작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 감량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 팬데믹보다 더욱 심각한 감염병이 머지않아 유행할 것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사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벌써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길게 잡아야 15년, 제주도에 15분 도시를 세운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로 오는구나. 그때서야 체감이 되더군요. 지금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대체 뭐하는 생물들이세요? 이게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로지는 스스로도 지가 현실 도피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트콤이 불편하고 쓸쓸한 현실과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잊게 해주는 도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끝내 거기 처박혀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죠. 넷플릭스에 빠져서는 덕후들처럼. 뭐하는 생물들이세요? 그게 감독이 마지막 장면으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대체 뭐하는 생물들이세요? 아무튼 감독은 이 영화로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보여줄 것도 다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허탈했다는 분들은 앞으로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발단의 요인이 등장하면 그 미스터리물이 아닌 것입니다. 장르의 이해가 전무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클로버필드 같은 액션 영화나 정통 파운드 푸티지를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카메라가 멀쩡할 수 있냐며 비웃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뭘 아나 맨날 이런 것만 보는데. 사람들이 어째서 오락영화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본디 인간이란 동물이 무얼 넋 빼고 보고 앉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 밑으로 더 잡아당기면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더 말하면 시청자들 업되니까. 끝으로 이 영화의 핵심만을 뽑아서 만든 새로운 예고편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When I couldn't fall back asleep this morning, I came over here to watch the sunrise. And I saw all these people starting their day with such tenacity, such verve, all in an effort to make something of themselves, make something of our world. I felt so lucky to be a part of that. But then I remembered what the world is actually like. And I came to a more accurate realization. I fucking hate people. In my line of work, you have to understand the patterns that govern the world. You have to learn how to read the curve. You spend as long as I have doing it, it can help you see the future. It holds steady, promises harmony. If it inches up or down, you know that means something. Starting to like you. I have to say, I found you very prickly at the outset, but you've grown on me. Are you saying, are you thinking that your friend is somehow behind what's happening here? No, nothing like that. The conspiracy theory about a shadowy group of people in the world is far too lazy of an explanation. Especially when the truth is much scarier. What is the truth? No one is in control. Those are flamingos? What do you... You don't care. You don't care that I'm here. Outside of that, the only thing I know for sure is there's not a lot of information getting out, so I assume it's a war. Haven't you been picking up on what's going on out there, George?
We've all been deserted. We're not going anywhere till you give us what we need.